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은 이 개강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살 중에. 이 개강살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기도 하고요. 이 기준을 좀 두고 보자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개강살이 있으면 보통, 미남 미녀가 많다든지, 또 특출한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괴강살은, 이 괴강살의 괴자는 으뜸 괴자거든요. 으뜸 괴자라서, 으뜸 괴자를 쓰고, 이게 괴수 괴자도 되고요. 으뜸 괴자를 쓰고, 우두머리, 으뜸, 최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은, 이게, 별이름 강이라서요. 북두성, 별이름 말하는 것은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것이 천문과 조금 관련이 있는 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북쪽의 별이 빛난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빛나는 별 중에 가장 으뜸이다 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이 괴강일주 그 자체만으로 해서 미색이 뛰어나다, 미남이 많다, 미녀가 많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나 그 그룹 안에서도 능력이 특출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이 괴강은 지지가 모두 이 진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지지 자체가, 괴강살이. 진토나 술토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12지주 중에서, 가장 기운, 기가 센 것을 나누자면 진토하고 술토를 꼽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강자는 북두칠성, 그 북두성의 별자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토를 보면 이 진토를 갖다가 청강이라 하고 술토를 하계라 합니다. 이게 주역의 괴 이름인데, 괴를 말하는 건데 저는 주역은 잘 모르긴 한데요. 진토 청강, 그러니까 청강인 진토는 양효가 5개고 음효가 하나고, 이게는 하괴는 음효가 5개고 양효가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주역 잘 몰라요. 저번에 그때 공부할 때 이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하괴하고 청강을 진토와 술토로 나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땅, 하늘의 최고, 땅의 최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땅의 우두머리 또는 하늘, 땅에서 최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괴강이.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고, 이게 북쪽이니까 방위로 볼 때는, 방위로 보면 북쪽의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서북쪽. 그래서 양간 중에, 서북쪽을 제외한, 그러니까 목화를 제외한, 간목하고 병화를 제외한 음간, 임수, 그리고 무토, 경금, 요렇게 해당되는 것들이 개강살에 해당된다. 거기서 진토와 술토를 붙이면 되는데, 임진, 임술이나 무진, 무술이나 경진, 경술이나 이렇게 개강으로 봅니다. 이거 책마다 틀리긴 하지만 무진, 무술을 안 넣는 쪽도 있는데, 대부분 무진, 무술까지 해서 이렇게 진수를 사용한, 양간의 간목, 병화를 제외한 임진, 무진, 경진, 경술, 무술, 임술, 이렇게 이거를 개강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그러니까 북쪽의 방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괴강을 볼 때, 고서에서는요, 이 괴강을 일주의 자리를 하면, 사람들이 엎드리니까 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내가 어떤 리더가 되고, 그 통솔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괴강이 모이면 복을 받는 것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꽤 많고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있는 게 괴강살이다. 총명하고 또 어떤 일을 결단력 있게 처리하고
권력을 잡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괴강이라는 것들은 으뜸이라는 의미도 되고, 내가 목표하는 일은, 어떻게 뚝심 있게 승부수를 던지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큰 승부에 강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떠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반드시 마무리를 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운이 센 거죠, 개강살이.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봐서 괴강살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외모가 미남미녀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큰 승부를 봐야 될 때, 어떤 강단 있게 결정해야 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향, 강한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특출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점들이, 괴강일주는 대부분 리더십이 있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고요. 또 내가 표현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서 능력이 특출나고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죠. 이 괴강은 진술충미, 진이나 술토로 해당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형충파해를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괴강이라고 한 괴강살의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장점의 기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거하고 좀 틀리죠. 괴강이 대부분 안 좋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장점이 많다. 근데 그 단점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진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충파해가 꺼린단 말이에요. 형충파해를 만나게 되면 고초를 겪을 수 있는 거죠. 형충파해는 지수충미의 충발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진수충미는 또 묘고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이 빠지거나 재가 빠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묘고지 빠질 확률이 없죠. 그래서 안 좋은 단점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원래의 괴강은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여기서 왜 여명은, 그러니까 곤명을 볼 때 왜 곤명은 괴강일주면 나쁘게 보았냐. 사실 나쁘게 해석을 좀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옛날 말로 팔자가 드세다 해서 나쁘게 보았죠. 그때는 뭐냐면, 예전에는 남성 중심 사회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정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을 섬기기 어렵고, 이 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댓글에 막 또 이상한 소리 하나 하시지 마시고. 남편을 섬기기가 어려웠고,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정을 일으켜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에 대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게 봤죠.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그 여자의 삶의 미덕은 일부 종사를 하든지, 아이들을 잘 케어하든지, 집안의 대소사를 잘 챙기든지, 오로지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를 살았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전혀 반대죠. 이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고, 오히려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서는 이런 괴강이나 백호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셔야지 내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게 해석되는 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게 괴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괴강을 우리가 말하는 강한 직업군,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 또는 의사, 이렇게 현대의 직업군에서 좀 강한 직업군에 대처하면 좋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괴강의 일주라고 해서 아이고 팔자가 드세다, 이거는 옛날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괴강을 갖고 있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 성향이 좀 성정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괴강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괴강 일주거나 괴강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은 이 강한 성정을 갖다가 내 스스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통변은 괴강이 있으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인들한테 내 고집만 내세우다 보니까 마찰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다.
그게 개강의 특징이거든요. 왜?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 기준대로 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고집, 독선 이런 게 강하죠. 근데 그 성향을 내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인정하고 오히려 또 반대되는 기운, 그러니까 좀 정적인 기운, 그런 활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이나 뭐 기도나 봉사 이런 것들로 내 내면을 좀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좋다. 특히 만약에 내가 여명이라면, 곤명이라면은 괴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고 뭐 부드럽고 뭐 이런 기운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죠. 내가 참을 줄 알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각이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죠. 편중되어 있거나 중첩이 되어 있다면은 아무래도 자기 좀 주도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감정에 기복이 심하게 오지 않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내가 그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북두칠성의 별이다. 그만큼 내가 뛰어난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운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강사를 갖고 있는 분, 내가 팔자가 왜 이래 드세요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가,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큰 무기가 된다. 정치를 한다든지, 내가 뭐 기업을, 장사를 한다든지,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나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내가 팔자가 사주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괴강은 현대사회에서는 백화와 마찬가지로 아주 내가 쓸 수 있는 강한 특출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오늘 잘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개강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역은 잘 모르지만 이 신살이 주역의 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거든요. 신살이. 그런 것들도 저도 공부를 좀 하고 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